앞선 앞선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원격 교육의 문제가 현재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오늘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안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한국의 원격 교육은 아직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고 특히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 홈스쿨링의 제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낸다 이런 것이 일부러 일반화시킨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치명률도 적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즉 미국처럼 무슨 그 코로나 감염이 높고 또 치명률도 높고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 원격 교육을 지금 현재 실시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나온 자료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 원격으로 하게 되는 교실의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위권 학생이 줄어들고 하위권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 그 중간층이 사라지고 하위권 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한국 사회가 점점 바보가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위권 학생들은 뭐 게임이나 하고 또는 뭐 K-팝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외모 지향적인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격 교육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습 결손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현재 주 1, 2 주당 한 번 또는 두 번 출석하는 초등학교가 죄송합니다.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 학생과 교사 간의 피드백이 어렵죠. 또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뭐 기타 등등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은 아직 원격 수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원격 수업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충분한 그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간층, 중위권이 사라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인력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격 교육의 결과물로서 수학이 점수가 어떤가 그것을 봤더니요. 학교 2개를 선정해서 결과를 테스트했는데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그 점수가 떨어진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뭐 다른 과목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한국에서는 원격 교육이 아직 준비도 안 됐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그 학생들을 돌봐줄
그런 어른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결할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일보 조중동이라고 그래서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유시민이 하던 소리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보수세의 신문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의 친중 정부가 무마시키는 각종 정책들을 드러나게 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말이죠. 한국에 그 마약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문제가 베트남에서 마약을 40kg이나 수입을 하다가 잡혔다고 그래요. 현지 공안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베트남에서 잡힌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뭐냐면요. 한국 사람 2명, 중국 사람 2명, 베트남 사람 1명 이렇게 관여됐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쇼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20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김 씨가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황당한 문제죠. 경찰관의 인식이 어떤가, 도덕관이 어떤가. 버닝썬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찰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60세의 김모 씨 겨우 한다는 것이 한국의 베트남으로부터 마약을 밀수하는데 주범이 돼야 합니까? 베트남에서는 다행히 형법상 헤로인 600g 이상이나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하게 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들여보내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인도 포함된 사건이에요. 이것은 더 강력한 형법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게 이 일당들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그나마 그 갱단도 좀 적고 다른 주변국보다 그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이 들어와 있겠지만 한국으로 그렇지만 한국은 그래도 마약을 굉장히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 마약뿐 아니라 마리화나도 불법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한국인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절대로 이 마약류를 허용한다는 쪽이 소위 말하는 진보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국의 그 버닝썬이나 그 기타 등등에서 수없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현재 그것은 진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미국 사회도 보자면 그 젊은이들이 마약류,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류를 너무 가까이 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막 쓰러져 있고 그런 사람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